이 영상을 옷이 달라지면 영상 구분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좀 벗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굉장히 제가 예전부터 학부모 강의에서 그 점을 강조해 왔는데, 현대 사회에서 아이가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 그렇죠. 아이가 현대사회에서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 배고파 보는 체험을 하기 위한 방법은 놀이밖에 없다라는 점이에요. 현대사회에는.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도 있었고,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더 공복기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가능했죠. 그래서 그게 면역력하고 관계되는 거는 일본의 면역학자 아보도우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면역력은 주로 장에서 만들어내는데, 면역세포를 왕성하게 만들어내는 게 장인데, 장은 비어있을 때만 면역세포가 아니라 면역물질을 많이 그러니까 면역력을 도와주는 물질이죠. 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촉매제가 있고 뭐 스위치가 있고 그렇잖아요. 면역세포도 뭔가 자기를 일깨워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물질들을 그걸 면역 물질이라고 하는 건데, 장이 비어 있을 때 면역 물질을 풍부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식과 간헐적인 단식이라든가 또는 배고프기 전에는 절대 뭔가를 먹지 않는 것, 그 습관. 그러니까 때가 됐다고 먹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점심때인데 별로 배가 안 고픈 것 같은데 오늘 점심 패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습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면역력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이를 하고 있을 때 밥때가 됐는데도 엄마한테 뭘 달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생리적인 반응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다음에 오줌 싸는 것도 잊어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몰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예전에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성은 뭐냐면은 쉬는 시간에 화장실 잘 안 가요. 왜 그럴까요? 몰입을 하면 소변 생성량이 줄어들어요. 학교에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애 있죠. 집에서 시험 준비 기간에 자꾸 화장실 가는 애들 있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없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요. 왜냐면 짜증이 나니까 막 노폐물이 또 많이 나오게 되니까, 몸에서는 노폐물을 배출을 해야 되니까 오줌량을 막 만들고, 괜히 또 목이 말라, 엄마 물 먹고 싶어, 나가서 냉장고에 문 열고 물 마시고. 근데 이게 재밌어. 책 보는 게 만약에 재밌어. 물 마시고 싶지도 않고 오줌도 안 마려워요. 몸에 있는 에너지 자원을 현재 이 두뇌가 즐기는 활동을 위해서 완벽하게 효율화됩니다. 그래서 진짜 몰입하는 사람은 10시간 정도 화장실 안 가요. 왜? 오줌이 안 차니까. 차오르질 않으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화장실도 안 가고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오줌이 안 찼으니까. 수업 시간이 재밌었으니까. 뭔가 의미가 있었으니까. 그런 체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체질을. 근데 그런 체질이 원래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집중형 두뇌인 거죠. 혼자 놀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다 정리를 해놨는데, 어쨌건 그래서 일부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거 얘기하다 보면 이제 2부 거의 끝날 텐데, 그래서 어찌 보면 아이가 만약에 집안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좀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에서 오늘 이게 초코파이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저는 이런 게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학부모 강의를 왔으면 좀 2시간 동안 굶어야지. 뭘 자꾸 중간에 자꾸 뭐 커피를 먹고 막 설탕 물려 들어가 있는 라떼를 먹고 막 다
딱 물만 먹으면서 딱 집중을 하는, 응? 그 위장을 좀 비워놓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 예를 들어서 놀이터를 가면 꼭 간식을 챙겨가요, 엄마들이. 미치겠어요. 아무것도 챙겨가지 마세요, 물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 얘를 어떻게 5시간을 굶길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아보도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게, 하루에 위장이 비어있는 시간이 24시간이죠. 몇 시간, 16시간인가? 16시간인가를 채워야지 제대로 면역력이 길러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시간 동안 공복이 되려면은 일단은 보세요.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면 물 먹는다는 전제, 이게 12시간이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4시간 해야 되죠. 9, 10, 11, 11시 반, 7시 반 이렇게 나오네. 7시 반부터 아침 11시 반까지 절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이게 16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못하겠다 그럼 뭔가 중간에 또 이제 약간 좀 긴 공복기가 있을수록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면역력에. 네. 그게 아마 16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이 조금 심하긴 한데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점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아침을 먹고 근데 학교에 가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 아침을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깨지는 거죠. 16시간인 공복기가 깨져버리는 거죠. 일을 해야 되니까. 노예니까. 가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학교 아카데미하고 학교의 어원이, 아카데미는 나무그늘 아래라는 뜻이고 스쿨이라는 학교의 어원이 여유였다는 거예요. 원래 여유. 그러니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여유를 부리다가 생긴 게 학문이에요. 철학, 과학, 예술 이런 것들은 나무 그늘 밑에서 여유를 즐겨야만 나오는 거였어요, 원래. 근데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이 사람들은 이게 산만형, 운동형, 체험형 두뇌가 아니라 이쪽형 두뇌들이 좀 모였던 거예요. 집중형 두뇌들이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모여서 주로 어떤 놀이를 했냐면은 이 말놀이를 한 거예요. 언어 놀이를 한 거예요. 두 두뇌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놀이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비즈니스 놀이라든가 이렇게 경쟁 놀이를 좋아하는 두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남자애들이 이쪽이 많고 여자애들이 이쪽이 더 많긴 한데 또 남녀가 또 나눠지죠. 그 안에서 두뇌가 나눠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거 사상체질에서 뭐 양인이냐 음인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O형이냐 A형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없어요. 왜냐면 애들은 그 체질에서 보니까 도파민이 많은 시기가 20대까지 쭉 되기 때문에 사상체질이라는 것은 원래 30살 넘어서나 맞는 거예요. 그때나 보는 거예요. 이제 건강을 좀 유의할 무렵에나 사상체질이 보는 거고 25세 이전의 사람들은 대개 그냥 소양인으로 보면 돼요. 왜? 도파민이 많으니까. 체내에 어떤 흥분시켜주는 물질들이 많으니까 그걸 뭐 진맥을 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양인 기질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집중형 얘가 드물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노는 걸 좋아하는 거죠, 애들은.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완벽한 놀이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동아리형 놀이교육. 난 이 놀이하고 놀래. 너 이 놀이하고 놀래. 이런 식으로. 노는 방식이 동아리별로 달라지는 교육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 이제 두뇌 창의성, 근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중요한 건 뭐야? 놀 때 간식을 주지 말아라. 물만 옆에 딱 놔둬.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도 굳이 간식 싸갈 필요 없어요.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과일 주면 돼요, 그냥. 비타민이라는 것은 몸에 저장이 됩니다. 어느 정도 저장이 1년 동안 저장이 돼요. 비타민 저장 장치가 바로 지방이에요. 팻이에요, 팻. 그러니까 왜
배가 적당히 나온 사람이 오래 사는 줄 아세요? 지방질에 비타민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깡마른 사람은 빨리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여자가 수명이 더 길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지방이 더 많잖아요. 7, 8년 더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몸에서 뭔가가 필요할 때, 부족할 때마다 그 지방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쓰는 거거든요. 비타민이 거기 녹아있단 말이죠. 주로 이제 지용성 비타민들이.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죠. 수용성 비타민은 좀 이렇게 자주 먹어줘야 되는 거지만,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도 아주 또 생명 활동에 중요한 비타민 D, B 이런 것들, 굉장히 두뇌에 꼭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지방 속에가 축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하자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놀이에 집중하게 해주라고 하면서 중간에 30살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약간 과장해서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키려고 이렇게 30살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원래 30살 이전에 책을 볼 수 없는 체질이 있고, 30살 이전에 책을 좋아하는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살 이전에 책을 보면 원래 안 되는 체질들이 거의 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절반. 또 30살 이전에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체질도 절반이 있어요. 근데 다 공교육 교실에 갇혀 있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뭐가 각인돼 버리냐면, 나는 원래 책하고 이게 이렇게 안 친한가 봐. 나는 원래 뭔가를 문서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내 팔자가 아닌가 봐가 각인돼 버려요. 자, 그것만 각인되면 더 좋은데 뭐가 또 각인이 되느냐? 평가를 주로 시험 봐서, 쪽지 시험이나 뭘로 하죠? 주로 이걸로 하잖아요. 언어로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중고등학교. 언어로 평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예체는 극히 일부. 노래하고 달리기 이거. 예전에 저 학력고사 쓰는데 그 체력장이 20점이고 이게 320점이잖아요. 얼마나 그 격차가 커요. 320 대 20인데. 근데 인간의 두뇌는 거의 절반 이렇게 나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나는 책이나 언어랑 안 친한가 봐. 이게 각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나는 열등한 두뇌인가 봐가 각인돼 버려요. 난 열등한 두뇌인가 봐. 자, 이게 뭘 만들어 버리느냐? 원래 늦게 문서를 봐야 되는 두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많을수록, 아주 산만한 아이일수록 책을 늦게 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정말 집중이 되는 나이가 25세라는 거야. 집중형 애는 10살 때도 그게 가능해. 15세도 가능하고. 그래서 23만한 애들은 대학을 몇 살 때 가야 되냐면 30살에 가야 되는 거야. 집중형 애들은 언제 가는 게 유리하냐? 20살 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20살 때 평가를 받는 게 그 사람한테 안 맞는 두뇌가 거의 75%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보람을 느끼는 애들은 당연히 25% 미만이겠죠. 자기 두뇌랑 안 맞으니까. 자,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지금 성공한 CEO들이 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무슨 얘기냐? 거의 10대 때까지 그 책을 본 기억이 없어. 왜? 난독증이 있어, 난독증. 책을 볼 수가 없어요. 뭔가 외워지지도 않아. 그리고 막 밖에서 장사하고 막 뛰어놀고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사업 아이템을 하나 잡은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 창업을 해요. 10대 때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는 애들이 뭐 하려고 학교를 뛰쳐나와서 10대 때 창업을 하냐고요. 학력 파괴자들. 여기 대부분 10대 창업자들이 꽤 나옵니다. 공부랑 인연이 없는 애들. 근데 성공을 엄청나게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정선주 작가가 학력 파괴자들 2를 쓰고 있어요. 2를 쓰고 있는데 제가 저작권을 다 포기할 테니까 제 두뇌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섞어서 2를 쓰라 그랬어요. 이게 카피 레프트 운동이라고 그러죠. 내가 쓴 글을 얼마든지 근데 가서 접목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2를 쓰고 있는데
이 정선주 작가가 이 학력 파괴자들 원을 쓰면서 계속 풀리지 않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공부를 안 했는데 이렇게 성공했을까? 그 이유가 이게 누가 질문을 하면 학부모가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학교 때려치라는 얘기밖에 아니냐 이런 어떤 공격적인 질문. 그러니까 95%가 자기를 싫어하는 상황이 되고 교장 교감생 절대 안 불러주는 거야. 불러주겠어요? 교장 교감생. 내가 가난해. 강의를 안 불러주니까 이런 책을 써야 불러주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제 책을 보고 그게 풀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학력 파괴자들은 이쪽 두뇌였던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은 책하고 안 친한, 그러니까 25살 이전에는 책하고 원래 친할 수 없는 두뇌들이 놀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학교를 안 가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지 않아요. 특히 상류층일수록 더 관대합니다. 학교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자, 에디슨 엄마도 상류층이었어요. 빌 게이츠 엄마 아빠 상류층. 스티브 잡스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사실 스티브 잡스형으로 키울 수밖에 없죠. 상류층이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상류층은 아니니까. 빚만 있는 사람이죠. 빚만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게 열등감하고 책이랑 안 친하다라는 것이 초중고등학교 때 각인이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 두뇌 유형은.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은 이 두뇌 유형이 그게 각인이 안 돼요. 왜? 다른 활동이 많으니까. 즉 놀이나 체험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스터라고 해가지고 12살, 13살 되면은 거기서부터 더 어려워지는 난이도 있는 공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취직을 해버려요. 그냥 인턴 사원처럼. 그게 마이스터 제도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대충 버틸 수 있잖아요. 12살까지는. 그죠? 13살까지는. 공부의 격차가 확 생기는 게 이제 14, 15세부터 확 생겨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충격을 입잖아요. 그때 다른 공간이 없을 때 이 두뇌는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창의성이 있는 두뇌가 거의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쨌건 그래서 이 사람들은 30살, 25살에서 최소 25살에서 30살이 넘어야지 문서 해독 능력이라는 게 드디어 두뇌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두엽의 주의 집중력이 그 전엔 잘 안 생겨요. 이 두뇌는. 근데 이 두뇌에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비즈니스 놀이 3만 체험형 두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암묵지를 풍부하게 쌓을 수 있는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지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책으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책으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몸으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90대 10 정도 돼요. 이게 훨씬 더 데이터 양으로 보면 훨씬 많아요. 근데 이쪽 두뇌들은 원래 그거를 이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을 체득하도록 타고난 두뇌예요. 원래. 그래서 이쪽 부분은 오히려 더 적어요. 그래서 25대 75가 나오는 거죠. 더 적은데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때 그 두 가지가 각인이 안 된 사람. 나는 열등한 두뇌다.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다음 나는 이상하게 왜 책을 보면은 잠이 오고 집중이 안 되지? 그 생각 왜 하게 됐을까요? 책을 권하는 사회니까. 책을 권하는 사회니까. 자, 제 책 제목에 시커멓게 쓴 글자를 한번 보세요. 리딩으로 리드하지 마라. 책을 권하는 것이 25%한테는 유리하지만 75%한테 불리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뭐가 더 나쁘죠? 책을 권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전반적으로.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 나빠요. 더 나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예. 무슨 얘기냐. 구글의 인공지능이 1초에 책을 800만 권을 읽어요. 1초에.
왓슨이 의료 논문을 3시간 동안 읽을 수 있는 거를 인간이 읽으려면 3,000년이 걸려요. 3,000년.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로도 그래요. 근데 인공지능은 앞으로 수십 배, 수만 배 더 발달하게 돼요.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단 한 가지. 이쪽 두뇌 애들이 그것을 놀이로 생각한다면, 자기가 책을 보고 하는 것을 놀이로 생각한다면 가능성은 있어요. 두뇌가 계속해서 발달하니까. 말놀이를 통해서. 원래 걔는 집중형 두뇌고 집중 독서형 두뇌가 따로 있고 산만 체험형 두뇌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어릴수록 이쪽으로, 그러니까 30살이 넘으면 이게 반반이 되겠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75%는 이쪽 두뇌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쪽 두뇌는 예를 들어서 뭔가 놀이를 하더라도 말놀이를 좋아하고요. 블록, 레버 뭐 이렇게 쌓는 거 좋아하고요.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막 조용히 만드는 거 좋아하고 이래요. 이쪽 두뇌는. 근데 이쪽은 꼭 무슨 자기 파트너가 있어야 돼. 노는 상대가 있어야 돼. 그리고 집중 안 하다가 경쟁이 붙으면 엄청나게 집중을 해. 집중 안 하다가. 막 이기고 싶어. 이상하게. 내가 그래서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싶어, 돈 벌고 싶어, 막 이런 그 경쟁이 막 불타올라요. 그래서 이쪽 놀이는 장사놀이, 운동, 춤, 만들기 중에서도 조금 뭐랄까 좀 더 규모가 큰 거.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집 같은 거, 뭐 이런 거. 동굴을 막 파가지고 거기다 아지트 만들고 막 이런 거. 나무 위에 집 짓고 뭐 이런 거. 이런 걸 이쪽은 좋아하죠. 여기는 레고 블록 싹 쌓는 거 좋아하고. 두뇌 유형이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요를 어떤 그 유행가, 현재 TV에 나오는 이런 걸 그런 것만 좋아할 두뇌고, 이쪽은 뭐 예를 들어서 클래식을 조금 그래도 파고 들어갈 만하죠. 클래식. 뭔가 좀 우아한 거, 조용한 거. 근데 이쪽 두뇌는 그게 아예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이들이 뭔가를 고를 수 없게 만약에 커리큘럼을 짠다면 되게 어른들의 두뇌, 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교육부에, 여러분, 교육부에 이쪽 두뇌가 많을 것 같아요? 이쪽 두뇌가 많을 것 같아요? 아마 99%가 이쪽 두뇌일걸요? 이 사람들이 커리큘럼 짜겠죠? 75%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육 탈출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왜? 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책 중에 하나가 학력 파괴자들이고. 이 진실이 앞으로 더 폭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공교육 활용법이라는 어떤 주제로도 좀 책을 좀 이 다음 책에 넣으려고 하는데, 학교를 우리 아이의 두뇌를 위한 재료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학교를. 학교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 아이 두뇌의 원칙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은 무조건 놀이로서 성장한다는 원칙. 근데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권한 놀이는 놀이가 아니라는 것. 그거는 일이나 공부가 돼버려요. 야, 이 체험이 두뇌에 좋대. 이 체험을 해야 된대. 이쪽 두뇌한테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거 시켜봐요. 누구랑 경쟁하는 거. 안 돼요. 태권도? 물론 혼자 하는데 대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힘들어요. 왜? 이쪽 두뇌는 못 때려요. 생각이 많아. 태권도장만 가면 맞고 와. 근데 운동 실력이 없어서 맞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못 때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때려야 되나? 그때 팍 때려버려. 나는 막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생각 안 해. 왜? 이쪽 두뇌거든. 하고 보는 두뇌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운동을 하라도 혼자 하는 운동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쪽 두뇌는 서로 치고받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달을 하는 거죠. 생각 안 해.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 두뇌가 달라.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은 차라리 체조 같은 거, 어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스킬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쪽이. 그래서 남녀 간의 그 체육시키는 거 좀 다르잖아요. 근데 남자애들도 그게 분리가 되고 여자애들도 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쭉 이제 다 이렇게 훑어버리고,
그래서 이쪽은 독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쪽은 독서를 먼저 하고 그것에 관심이 생겨서 체험하고 하러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에요. 이쪽 애들은 그냥 막 해. 그냥 막 이거 하다가 엄마 하다가 이제 할 때 책 보여주면 안 돼. 말로 설명해 줘야 돼. 그러니까 청각형이 많고 여기는 시각으로 흡수가 가능해요. 어렸을 때. 여기는 말로 해줘야 돼. 아니면 직접 동영상으로 공부를 해야 돼. 얘네들은. 이게 워드가 아니에요. 책이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귀로 들어야 돼. 뭔가 체험을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누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옆에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동영상만 봐도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욕구가 채워지질 않아. 그때 경쟁을 위한 독서를 하게 됩니다. 독서가 맨 나중인 거예요. 얘네들은. 마지막인 거예요. 얘네들은 독서가 그렇게 접근이 돼야지 독서가 놀이가 돼요. 이쪽 두 개는 아예 그냥 독서 자체가 놀이가 바로 될 수도 있고 타고난 애들도 있고 그래요. 책 보는 게 너무 좋아 막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어렸을 때 키워보면 딱 구분이 됩니다. 이거 두뇌 자체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기기는 이쪽 두뇌에는 거의 희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공지능이 3시간 공부하는 거 3,000년 걸린다고 인간이 하려면 인공지능 1초에 800만 권의 책을 읽는다고. 책 읽기 좋아해가지고 뭐가 될 것 같아? 이쪽은 거의 실업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량 실업. 기하급수적 실업. 자, 이쪽 애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예요? 적기학습이에요. 지금 민성원이니 누구니 고봉규니 적기학습하라고 막 지도하면서 TV에 나오고 하고 있죠. 적기학습. 이 적기학습을 할 수 있는 두뇌가 도대체 몇 %인데요? 몇 %냐고요? 제가 봤을 때 5%밖에 안 됩니다. 원래 인간은 이런 걸 하도록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인간의 두뇌는. 무조건 놀이로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두뇌 자체가. 어떤 시기에 딱딱딱 그것을 어른들이 커리큘럼을 맞춰놨어. 이 커리큘럼을 맞춘 어른들이 누구예요? 그 어른들이 바로 5% 두뇌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항상 5% 안에 들었던 두뇌라고요.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교장, 교감, 교육, 다 이런 두뇌들이에요. 95%를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그런 두뇌가 아닌데? 여러분 교사한테 이런 강의하면은 얼마나 답답한 질문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 학교는 관리 안 하면 관리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원래 95%는 관리 안 되게 돼 있는 건데 초등학교 때. 왜? 교실에 앉아 있는 게 안 맞으니까. 근데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실험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자, 몸으로 배우는 애들하고 책으로 배우는 애들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몸으로 배우는 애들 책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독서에 도달되는 순서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책을 먼저 주고 야 우리 이거 체험하러 가자. 얘네들은 두뇌한테 안 맞는다니까요. 그 순서가 안 맞아요. 얘네들은 막 몸으로 체험한 다음에 엄마 내가 뭐 좀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걔보다 잘하고 싶단 말이야.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야 그럼 우리 서점에 가서 걔는 아마 그 책 안 읽었을 거야. 그게 관한 책 엄마랑 한번 찾아가가지고 서점에 가서 그럼 서점에 가서 책 찾는 게 놀이야. 책 찾는 게. 근데 처음부터 우리 무슨 체험할까? 서점에 가서 우리 역사 기행에 대한 책을 좀 한번 골라볼까? 따라와. 전부 일이야. 전부 일. 이쪽 두뇌 전부 일인 거예요. 놀이가 아니에요. 두뇌는 죽는 거죠. 자, 어떻게 죽느냐? 자, 이 5%의 두뇌가 95%의 두뇌를 커리큘럼에 맞춰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교실이 감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실. 그래서 제가 학교 가면 항상 당부하는 게 학교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된다. 학교가 재미있지 않으면요 백약이 무효해요. 아무것도 안 통해요. 이 95%는 무조건 피해보는 거예요. 95%는 피해보고 4%는 그냥 피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1%만 이익을 봐. 공교육 체계 내에서는. 이 1%만 여기 딱 특화되어 있어. 커리큘럼에 딱 맞는 두뇌야. 근데 1%밖에 없어. 이런 두뇌. 저도 여기 안 맞아가지고 퇴학당한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 전교 꼴찌 서울대 가다가 제가 꼴찌 해가지고 학교 도저히 가기 싫어가지고 무단결석으로 퇴학당했잖아요. 제가 이 심정을 얼마나 잘 알겠냐고요. 직접 체험한 거니까. 나중에 제가 충분히 동기부여되고 어떤 그 필요를 느꼈을 때의 나이는 이미 16, 17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회적 맥락을 15세기부터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 공부라는 걸 견디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죽도 밥도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를 충분히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 두뇌는. 근데 이제 우리 때는 그랬지만 우리 아이들 때는요. 충분히 깨달았고 공부를 해버리면 망해버린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적시학습이 있고 적기학습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적기학습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가 적기학습이 이제 적시학습으로 슬슬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즉시학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패러다임이. 공부의 패러다임이. 즉시학습은 뭐냐면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검색으로 공부하는 게 즉시학습이에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근데 즉시학습도 지금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죠? AI가 알아서 해줘 버리니까. 즉시학습의 시대도 갑니다. 지금 이미 즉시학습의 시대에서 학습을 안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학습이 필요 없는 시대. 자, 학습이 필요가 없고 AI 시대로 이렇게 적기학습, 적시학습, 즉시학습 하다가 AI 시대로 바로 딱 넘어갔어.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엄청나게 뭔가를 잘하는 AI가 망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 뭐 하지? 그거 왜 하지? 이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지? 이거 여기다 물어보면 돼요. 어디서 하지? 여기 물어보면 돼. 언제 하지? 여기 물어보면 돼. 네. 누구랑 하지? AI랑 하면 돼. 딱 두 개가 남아요. 나는 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가 남아요. 이거 두 가지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은 과학에 해당해요. 그걸 인문학이라고. 인문학이 왜 중요하다고 지금 막. 그럼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되죠? 야, 너 아까 너 책 읽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면서 너 갑자기 또 왜 인문학 타령이야? 너 모순되잖아. 이게 인문학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옷가게에서 옷장사 한다고 인문학이 아닌가요? 자, 옷장사를 20년 해본 사람하고 공무원 생활을 20년 해본 사람이 해서 둘 다 10억을 모았어요. 누가 더 사기를 잘 당할 것 같아요? 공무원 20년 한 사람 사기 당하겠죠? 그러면 20년 동안 10억을 모은 사람이 공무원 했던 사람은 사기꾼한테 당했어요. 사회에 나와서 은퇴해서. 옷장사 20년 했던 사람은 누가 사기꾼인지 다 알아. 누가 그냥 가격 비교하러 온 사람이 누군지, 진짜 살 사람인지 딱 문 열자마자 알아. 20년 동안 봤거든. 사기 당하겠어, 안 당하겠어요? 안 당하죠? 그러면은 20년 동안 사람의 얼굴과 행동을 관찰했던 것은 인문학이 아닌가요? 뭐가 차이가 있죠? 단지 책으로 정리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책으로 정리된 게 인문학이 아니라 인문학 중에서 0.0001%만 책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수많은 인문학 중에서. 그래서 제가 리딩으로 리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0.0001%를 책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기를 치게 돼. 잘 쓰고 싶거든. 멋지게 보이고 싶어. 여러분, 자기 자서전 쓰면서 치졸한 행동을 했던 거, 자기가 실수했던 거, 사기당했던 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난 척만 하고 싶지. 그래서 진실이 왜곡돼 버려요. 진선미에서 진이 사라져 버려. 진선미가 이게 그 인문학의 정수라고 하거든요. 일단 진이 없어. 책에는 진이 잘 없어. 진은 현장에가 있어요. 현실에가 있고. 인문학의 정수가 진선미인데 진이 없어, 책에는. 아니, 뭐 있긴 한데 이렇게 좀 많이 안 맞아. 10년 전에 쓴 책이 지금하고 또 안 맞아요. 지금 공교육은 뭐 한 50년 전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교실이 50년 동안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50년 전에 출발했으니까. 50년 전에 출발한 게 5년 후랑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게 책이에요. 책 같은 것들이 원래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하급수적 실업의 시대가 오는데 이 why와 what, 이 철학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그 학교 자체가 이게 여유에서 말놀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카데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스쿨과 아카데미의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노예가 있다는 건 무슨 노예가 아니라는 뜻이죠. 노예 상태의 마음을 벗어나서 뭔가에 쫓기면 무조건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성취협력이라고 그러는데, 공부해야 돼, 책 봐야 돼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의 두뇌는 노예의 두뇌가 돼요. 그런데 노예의 두뇌인데 인공지능의 IQ보다 0.0001%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IQ가 한 2만이라면 얘는 한 뭐 120밖에 안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머리 나쁜 노예가 돼요. 예를 들자면. 미래 사회는 머리 좋은 노예가 있고 머리 나쁜 노예가 있어요. 미래 사회 모든 인간은 머리 나쁜 노예예요. 인공지능은 머리 좋은 노예예요. 근데 얘는 월급도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파업도 안 해. 태양광으로 그러니까 전기세도 안 들어, 나중에는. 전기세도 안 들어.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그러니까 저는 100%라고 얘기합니다. 100% 인간은 노동에서 소외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지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에서 인간은 완벽하게 배제가 돼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실업률은 한 20, 30%밖에 안 되잖아요. 실업률이. 그죠? 실업률.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아래로 향하는 곡선은 뭐냐? 1이라고 생각하는 인구입니다. 여기서 상승하는 곡선은 뭐냐? 1과 놀이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율이 1과 놀이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만 일을 하는 시대로 지금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놀이하고 일이 구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잘 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간다고 생각하는 회사는 다 망해가고 있고, 난 놀러 간다고 생각하는 회사는 지금 발달하고 있다고. 그 경향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그래서 구글 같은 회사는 직장인지 놀이터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사무실이. 막 농구하고 탁구 치고 뭐 당구하고 하다가 그다음에 재택근무 같은 거 일만 해라. 뭐
회사에 나올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만약에 아이디어로 어떤 회사가 돌아간다고 쳤을 때 이렇게 해변가에 놀러를 갔어요. 지금 어떤 그런 상황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롯데도 집에는 안 나왔지만 집에서 일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자기 가족한테 월급을 줬다. 뭐 이런. 그래서 그게 법에 걸렸잖아요. 공구맹령으로 걸렸는데. 근데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최근에 여러분 신문이나 TV에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신문 광고 중에 현대자동차 광고가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은 그게 이제 지금 사회가 변해가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을 보니까 계속 놀러를 다니는 거야. 하루는 당구장 가고 하루는 백화점 가고 하루는 골프장 가고 뭐 단풍 구경 가고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당신 자동차 회사 다니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근데 자동차 회사인데 그 직원은 매일매일 놀러를 다닐까요? 뭘 연구하냐면 커넥티드 카를 만들기 위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로는 어떻게 생겼고 이걸 다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자동차에 어떤 그런 인식기를 싣고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차가 어떤 백화점에 주차를 할 때 이 차를 인식하려면 주차장에 어디에 센서가 붙어 있는 게 좋지? 커넥티드 카 시스템을 만들려고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커넥티드 카 시스템이라든가 자율주행 시스템 없으면 자동차 회사가 망하니까. 안 쓸 거니까. 그 차가 안 팔리면 망하는 거니까, 미래 사회에는. 내가 운전대를 안 잡아도 얘가 주차도 잘해야 되고, 가고 싶은데 잘 찾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도로가 파손됐으면 그거 피해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은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현대자동차가 테슬라 자동차한테 완전 이렇게 먹히고 완전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 노력을 해도. 근데 그 노력을 왜 해야 되죠? 안 하면 더 빨리 망하니까. 안 하면 더 빨리 망하니까 따라가는 거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건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고등학교만 나와서 기업에 들어가서 나중에 임원급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현대도 있고 뭐 삼성에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대학을 못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학력 파괴자들 이런 사례를 보면은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 4차 산업혁명기를 맞이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CEO들의 사례를 보면은 아예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현장 체험의 지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현장을 파악하는 지능이. 현장은 이게 텍스트로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산만형 두뇌라는 것이 원래 레이더가 좋아요. 눈치가 빨라요. 눈치코치가 빨라요. 이쪽 눈치코치가 좀 느려요. 이쪽 두뇌는. 이거 뭐 둘이 지능이 아주 좋으면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시장을 이렇게 읽는 능력 이쪽이 원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즈니스 두뇌 유형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레이더가 좋기 때문에 돈 냄새를 되게 잘 맡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쪽은 그 뭔가 아이들이 장사 체험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여름에 해변에서 냉과일 주스를 판다거나 이게 하브루타 경제교육이거든요.
유태인들이 꼭 장사를 시킨다고 하거든요. 이쪽 두뇌 유형까지 장사를 시켜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근데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체험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암묵지라는 것, 즉 눈치코치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책으로 쓰여지진 않았지만 이 세상을 돌아가는 문이, 그 인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나이의 정점이 10세부터 20세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0세부터 20세 사이에 책이 아니라 산만하게 체험형으로 일도 해보고 못도 해보고 만들어보고 인턴도 해보고 취직도 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이런 걸 해야만이 이쪽 두뇌들은 성장을 하는 두뇌로 타고난 거죠. 그런 걸 해야만이.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책 한두 권 정도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쪽은 이제 좀 책을 많이 봐도 되는 두뇌고. 그런데 그게 암묵지라는 형태를 통해서 암묵지, 그러니까 책으로 아직 쓰여지지 않는 암묵지라는 그것이 뭔가 말로 할 수 없고 수치로 표현되지 않은 암묵지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아주 많더라는 거예요. 가능성들이. 뭔가 창의적인 거라든가 또 미래 사회는 기술에 대한 지식보다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에 대한 지식은 AI가 다 하게 되고 AI는 구매력이 없어요. 뭔가 구매 욕구가 없어요. 근데 뭔가 물건을 사고자 하는 구매 욕구는 인간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는 당분간은 은퇴한 부자들을 상대하는 사업이 잘 되다가 그 다음에는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플랫폼 사업 같은 거죠.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네이버 이런 그런 플랫폼.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씩 1원씩 내는 걸 걷어가는 그런 형태가 가능한 거죠. 미래는 그래서 플랫폼이 없는 기업은 다 망한다고 하거든요.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건 이쪽이 암묵지를 쌓았다가 20살 넘어서 30살 넘어서 어떤 책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 이제 그 집중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책을 딱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문일지십이 되는 거예요. 문일지십.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책을 읽어보니까 한 줄만 읽어도 그때 내가 옷 장사할 때 생각이 나는 거야. 두 줄만 읽어도 그때 그 악덕 그 사장님 밑에서 고생하던 게 생각이 나. 그런 식이죠. 깨달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는 거예요. 25살 이후에 이쪽 두뇌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 두뇌니까. 그러니까 이쪽 두뇌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에서? 그 경제 감각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이쪽 두뇌에서 실패하는 애들은 누구냐면은 공교육 현장에서 차별받아보는 애들은 그게 각인돼 버렸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일단 책 볼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책에서 뭔가 자기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자기 효능감이 없어서 효능감이 없기 때문에 아예 시도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이 딱 보니까 이쪽 두뇌 유형이다. 그러면은 학교 성적이라든가 책에 대한 압박을 전혀 주면 안 돼요. 그러면 30살 넘어서 부자가 됩니다. 근데 초중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까지 원래 이쪽 두뇌 유형이라서 책하고 별로 안 친한데 그 압박을 주면 30살 이후에 성공률이 떨어져 버려요. 즉 제2의 기회가 오는데 제2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쪽 두뇌한테. 어쨌든 이게 저는 95%라고 보고 지금 이제 거의 2시간째 돼가고 있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다음 콘텐츠. 휴대폰 얘기할게요. 참. 휴대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뭐냐면 휴대폰 문제 잠깐 끊어야 되겠다.